새벽 2시.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잘 자. 모르는 여자 이름. 아침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누가 문자 보냈더라. 그가 대답합니다. 응, 아무도 안 보냈는데. 새벽 2시에 핸드폰 울렸어. 나 깼어. 너 꿈꾼 거 아니야? 나 새벽에 연락 온 거 없는데. 분명히 봤어. 여자 이름이었어. 그가 핸드폰을 보여줍니다. 봐, 없잖아. 카톡 내역 확인해봐. 정말 없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요즘 잠을 못 자서 환각 보는 거 아니야? 걱정된다. 사실 그는 카톡을 읽고 즉시 삭제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차에서 여자 머리끈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뭐야? 뭐가? 이 머리끈. 아, 그거? 내 여동생 거. 여동생 없잖아. 사촌 여동생. 지난주에 태워줬어. 왜 이래? 진짜 집착 심하다. 아니야. 너 거짓말하는 것 같아. 그가 한숨을 쉽니다. 너 요즘 이상해. 계속 의심하고.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본 걸 얘기하는 거야. 내가 본 게 진짜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너 피해망상 있는 것 같아. 한 달 후, 친구가 말해줬습니다. 너네 남친 다른 여자랑 같이 있는 거 봤어. 남자친구에게 따졌습니다. 친구가 너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대. 무슨 친구? 걔가 나 싫어하잖아. 우리 헤어지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거야. 아니야. 걔는 그런 애 아니야. 너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말만 믿고 나는 안 믿네? 나 진짜 상처받았어. 당신이 사과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3개월 후, 그가 바람 피운 게 들통났습니다. 6개월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직감은 처음부터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현실을 파괴했습니다. 2024년 세이지 저널에 발표된 테이거 셰퍼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이 일반인의 2.3배, 관계 만족도는 47% 낮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대한민국 경찰청 통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7,150건, 2020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출처 경찰청 2024 교제폭력 통계.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24년 중국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바람 피우는 사람의 87%가 가스라이팅을 동시에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으려면 당신의 이심을 무효화해야 하니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칼을 해부합니다. 가스라이팅의 다크 심리학, 마음의 과학입니다. 가스라이팅, 직역하면 가스등 조작. 1938년 영국 런던 한 연극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목은 Gaslight. 남편이 있습니다. 그는 밤마다 다락방에 올라가 보물을 훔칩니다. 그가 다락방에서 가스등을 켜면 아래층 가스등 불빛이 희미해집니다. 물리적 현상입니다. 가스 압력이 분산되니까요.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불빛이 어두워졌어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대로인데. 아니에요. 분명 어두워졌어요. 당신 눈에 문제가 있나 봐. 아니면 정신에? 아내는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본 게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가? 남편은 계속 반복합니다. 당신은 예민해. 당신은 상상하는 거야. 당신은 아프구나. 결국 아내는 정신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이 연극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상대방의 현실 감각을 파괴해서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 조작. 1944년 이 연극은 영화로 만들어졌고 1969년 의학 저널 란셋에 최초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022년 미국의 권위 있는 사전 메리엄 웹스터는 가스라이팅을 그 해의 단어로 선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검색량이 전년 대비 1740%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80년이 지난 지금 이건 연극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2025년 Journal of Family Violence의 최신 리뷰 논문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은 이제 의학, 심리학, 사회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연구되는 핵심 개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가스라이팅이란 무엇일까요? 심리학적 정의입니다. 상대방을 조작하여 자신의 인식, 기억, 판단을 의심하게 만들어 결국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 2024년 University of Central Florida의 최신 연구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의 현실을 제작성 라이팅 리얼리티하는 행위이다. 즉, 가스라이팅은 단순히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현실 자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 다크 심리학의 핵심 무기입니다. 다크 심리학이란 나르시시스트,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들이 사용하는 조작 기술의 총집합입니다. 다크 트라이어드 다크 트라이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 과대한 자아,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니즘, 조작과 이용, 사이코패시, 사이코패티, 공감 결여. 2024년 University of Pelham의 최신 연구는 가스라이팅과 다크 트라이어드의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성격 특성이 높을수록 가스라이팅 행동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결과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라이팅은 가장 은밀하고 가장 파괴적입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증거가 남습니다. 욕설은 녹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내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증거를 없앱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당신이 증거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2024년 스코핑 리뷰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자신감을 무너뜨려 가해자가 부과하는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 생각해보세요. 만약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쁘게 굴었다면 당신은 즉시 떠났을 겁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준점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립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리고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테이거 셰프러 연구팀이 미국과 이스라엘 두 개국에서 수행한 대규모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사람들은 우울증 수준이 일반인 대비 2.3배 높음, 관계 만족도가 47% 낮음, 자존감이 유의미하게 낮음,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7,150건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건 2023년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70%가 신고조차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비하여 2차 가해가 두려워서 53%, 신고 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53%. 출처 한국리서치 2023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조사. 즉, 우리가 보는 통계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숨겨진 피해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2024년 최신 연구가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 바람 피우는 사람의 87%가 가스라이팅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들키지 않으려면 당신의 의심을 무효화해야 하니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을 미치게 만드는 10가지 신호. 다음 10가지 신호 중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5개 이상이라면 당신은 지금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그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오늘 당신이 말합니다. 어제 날 쓸모없다고 했잖아. 그가 대답합니다. 뭐?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분명히 했어. 너 요즘 상상이 심한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이게 가스라이팅의 기본입니다. 노골적인 거짓말, 뻔뻔한 부정. 2024년 그리스 간호사 대상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가스라이팅의 가장 흔한 형태가 바로 사실 부정이었습니다. University of Toronto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반복적인 현실 부정은 피해자의 헤마헤파를 손상시킵니다. 헤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입니다. 즉,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뇌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기억을 잘못한 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기억이 틀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거짓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호. 당신이 화를 냅니다. 정당한 이유로. 그가 말합니다. 넌 너무 예민해. 사소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너 요즘 예민한 것 같은데 생리하냐? 이건 당신의 감정을 비정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로 invalidation, 감정 무효화. 2024년 인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젊은 성인들은 불안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자존감이 감소했습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자신의 감정을 의심합니다.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2023년 National Domestic Violence Hotline 보고서. 감정 무효화가 반복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느낄 권리를 잃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게 가스라이팅의 목표입니다. 세 번째 신호. 내 친구들도 내가 요즘 이상하대. 내 엄마도 내가 걱정된대. 회사 사람들도 다 알아. 내가 예민하다는 거.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이걸 삼각화 트라이앵귤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제3자를 이용해서 당신을 고립시키는 전술입니다. 2024년 필리핀 간호사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의 고립레슬레이션 전술은 피해자의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를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왜 고립시킬까요? 고립된 사람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주변에 당신을 지지해줄 사람이 없으면 가해자의 말만 믿게 됩니다. 모두가 날 이상하다고 하네. 정말 내가 문제인가 봐.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당신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해자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 신호. 그가 화를 냅니다. 물건을 던집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날 미치게 만들어. 이게 DARVO입니다. 넷나의 부정, attack, 공격, reverse victim and offender, 피해자와 가해자 역전. 2024년 스페인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DARVO, 전술을 사용해 자신을 피해자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든 건가?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도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각자 자신의 감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가 화를 낸 건 그의 선택입니다.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가 당신을 모욕합니다. 너 진짜 멍청하다. 당신이 상처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 그가 웃습니다. 농담인데 왜 진지해? 너 유머, 감각 없네.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졌어? 이건 당신의 정당한 감정을 과민 반응으로 만드는 겁니다. 농담이라는 핑계로 모욕하는 것은 전형적인 가스라이팅 기법입니다. 진짜 농담과 가스라이팅의 차이는? 진짜 농담은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즉시 사과합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비난합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신호. 너 요즘 깜빡깜빡하네.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아. 치매 검사 받아봐. 실제로는 당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신의 인지 능력을 의심하게 되어 실제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심지어 병원에 가기도 합니다. 나 정말 치매인가?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정상입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뇌는 정상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스트레스의 원인은 당신의 뇌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하는 그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신호. 너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정신병 있는 거 같아. 너 약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게 가스라이팅의 궁극 목표입니다. 당신을 정신병자로 만드는 것. 1938년 연극 가스라이트의 남편이 바로 이걸 했습니다.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했죠. 2024년 필리핀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상당수가 실제로 정신과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진단이 필요한 사람은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입니다. 2024년 University of Palermo 연구는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이 나르시시즘, 마키아벨리즘 등 성격장애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여덟 번째 신호. 넌 항상 피해망상이야. 세상이 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너 피해의식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당신이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면 피해망상이라고 규정합니다. 2024년 스코핑 리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피해자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문제를 지적하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증거를 제시하면 넌 왜 이렇게 집착해? 라고 말합니다. 결국 당신은 입을 다뭅니다. 내가 피해망상이 있나? 아닙니다. 당신의 인식이 정확합니다. 가해자가 당신의 인식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신호. 당신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면 왜 안 떠나? 헤어지고 싶으면 헤어져. 가고 싶으면 가. 누가 붙잡아? 이게 이중 구속 더블 바인드입니다. 떠나라고 하면서 떠나면 또 비난합니다. 역시 너는 인내심이 없어. 사소한 일로 관계를 포기하네. 2024년 중국 연구에 따르면 사랑 중독이 있는 사람들은 가스라이팅을 더 많이 수용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잃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아이가 있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미 단절됐거나 무엇보다 당신이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하지만 기억하세요. 떠나는 게 답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열 번째 신호. 과거의 잘못을 언급하면 말합니다.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그래? 넌 왜 과거에 집착해? 나 변했는데 왜 날 안 믿어?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될 뿐입니다. 2024년 18 Years and She한 체계적 문헌 고찰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과거의 학대 경험을 무효화당하면서 현재의 학대도 정상화하게 됩니다. 그때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제 안 그러잖아. 하지만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들 뿐입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미래의 예측 변수입니다. 패턴은 반복됩니다. 변한다는 약속은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신호를 더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11 증거 조작. 문자를 삭제하고 사진을 지우고 증거를 없앱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런 일 없었어. 신호 12 선택적 기억.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기억하고 불리한 건
기억 안 난다고 합니다. 신호 13 비밀 요구. 이건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라며 외부에 도움 요청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호 14 과도한 칭찬 후 혹평. 넌 완벽해라고 이상화한 후 넌 최악이야라고 평가절하 합니다. 신호 15 당신의 직감 무시. 넌 너무 의심이 많아라며 당신의 직감을 억압합니다. 2024년 간호사 대상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가스라이팅은 간호사들의 불안과 우울 증상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2025년 파키스탄 은행원 연구는 직장 내 가스라이팅이 직원의 웰빙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가스라이팅은 연애 관계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직장, 가족, 친구 관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파괴적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왜 우리는 가스라이팅에 그렇게 쉽게 넘어갈까요? 뇌과학이 답을 줍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손상됩니다. 첫째, 해마 히포캠퍼스 손상. 해마는 기억을 담당합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 없었어라는 말을 들으면 해마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기억하는 게 맞나? 아니면 틀린 건가?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 스트레스는 해마를 물리적으로 축소시킵니다. 가스라이팅은 만성적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즉,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기억 능력을 실제로 손상시킵니다. 둘째, 전전두엽 피지 프론탈 코텍스 기능 저하. 전전두엽은 판단, 결정, 계획을 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이 영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뭐가 진짜지? 누구 말이 맞지?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셋째, 편도체 메디알라, 과활성화.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담당합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편도체가 계속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조심해. 하지만 무엇이 위험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위험을 사랑이라고 부르니까요. 결과는 만성 불안, 공황, PTSD. 2024년 테이거 셰프러 연구에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우울증 수준이 일반인의 2.3배였습니다. 넷째, 인지 부조화 cognitive dissonance. 당신이 보고 경험한 것과 가해자가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뇌는 이 모순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A. 내가 본 게 맞다.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떠나야 한다. B. 그 사람 말이 맞다. 내가 잘못 봤다. 내가 문제다. 대부분 B를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떠날 수 없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믿고 싶으니까. 역설적이죠? 자신이 미치지 않았다고 믿기 위해 스스로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의 악마적인 메커니즘입니다. 다섯째, 학습된 무기력 learned helplessness.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도 부정당하고 감정을 표현해도 무효화되고 도움을 요청해도 과민 반응이라고 합니다. 결국 포기합니다. 어차피 소용없어. 내가 뭘 해도 안 바뀌어. 그냥 참고 살아야지.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여섯째, 트라우마 본딩 트라우마 본딩. 가해자가 당신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다정하게 대합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했어. 사랑해. 그러면 당신의 뇌에서 도파민이 폭발합니다. 저 사람이 돌아왔어. 이 간헐적 보상이 가장 강력한 중독을 만듭니다.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가끔씩만 잭팟이 터지면 사람들은 계속 돈을 넣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가해자에게 중독됩니다. 떠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상을 갈망하니까요. 다음엔 다정하게 대해줄 거야. 저번처럼 좋을 거야. 하지만 그 좋은 때는 점점 짧아지고 나쁜 때는 점점 길어집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 당신의 뇌에 하는 일입니다. 물리적 손상, 화학적 중독, 심리적 무기력. 당신이 약한 게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생물학적으로 조작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인식하기.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첫 단계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가스라이팅이구나. 이 깨달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증거 기록하기. 일기를 쓰세요. 대화를 녹음하세요. 합법적 범위 내에서 문자를 캡처하세요. 사진을 백업하세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증거를 삭제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회복의 첫 단계는 자신의 경험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현실 검증 리얼리티 체크.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대화하세요. 이게 정상인가요?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가해자가 이미 당신을 주변 사람들과 고립시켰을 수 있습니다. 넷째, 경계선 설정하기. 이런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대하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세요. 경계선을 설정하면 가해자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A. 더 심하게 가스라이팅, 너 진짜 이상해졌다. B. 잠시 좋아지는 척하지만 곧 원래대로. 어떤 반응이든 당신의 결정은 명확해야 합니다. 다섯째, 전문가 도움 받기. 심리 상담을 받으세요. 상담사는 당신의 경험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명명해 줄 겁니다. 이 명명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심리치료를 통해 회복할 수 있으며 일부는 외상 후 성장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로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섯째, No contact. 가능하다면 완전히 연락을 끊으세요. 전화번호를 차단하세요. SNS를 차단하세요. 공통친구를 통한 연락도 차단하세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후버링 후 불행을 시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기회를 줘. 하지만 이건 또 다른 조작입니다. 돌아가면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일곱째, 자기 연민 self-compassion.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고도로 정교한 심리 조작입니다.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여덟째, 시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가스라이팅 관계가 2년이었다면 회복에도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의 뇌가 재조정되는 시간입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학대적 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떠나는 게 답입니다.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스라이팅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10가지 신호, 뇌과학적 메커니즘, 그리고 벗어나는 법. 기억하세요. 가스라이팅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의 현실을 존중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을 무너뜨립니다. 만약 지금 가스라이팅을 받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024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만 매년 7만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신고합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 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0199, 자살예방 상담 전화 1393. 당신은 도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미친 게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당신의 직감은 처음부터 맞았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진짜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과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